잠자면서 듣는 요리 이야기 나폴리 피자 편. 오늘의 이야기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음식 나폴리 피자의 탄생과 숨겨진 이야기들입니다. 1. 화산이 품은 도시 나폴리. 이탈리아 남부 지중해를 따라 펼쳐진 항구 도시 나폴리는 멀리 보이는 베수비오 화산이 인상적이고 오래전부터 다양한 문화가 섞이며 독특한 음식 문화를 꽃피워왔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나폴리 피자입니다. 2. 피자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피자의 뿌리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납작한 빵 위에 올리브유와 허브를 뿌려 먹었는데 이런 형태가 피자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그 치즈와 토마토가 어우러진 피자는 18세기 말 나폴리의 서민들이 즐기던 거리 음식에서 시작됐습니다. 3. 마르게리타 여왕과의 만남. 1889년 이탈리아의 국왕 움베르토 1세와 왕비 마르게리타가 나폴리를 방문하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한 피자 장인 라파엘레 에스포지토는 왕비를 위해 특별한 피자를 준비합니다. 빨간색 토마토, 흰색 모짜렐라 치즈, 초록색 바질을 얹어 이탈리아 국기의 색을 표현한 이 피자는 왕비의 이름을 따 마르게리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피자는 큰 인기를 얻으며 피자가 왕실에서도 인정받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4. 나폴리 피자의 진짜 매력은? 정통 나폴리 피자는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재료, 방식, 그리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도우는 최소 8시간 이상 숙성시켜야 하며 손으로만 펴야 합니다. 화덕은 반드시 485도 이상 나무 장작을 사용한 화덕에서 단 60에서 90초간 구워야 합니다. 밀가루는 강력분이 아닌 부드러운 더블 제로번 밀가루를 사용하며 토마토는 산마르자노, 치즈는 부팔라 모짜렐라가 쓰입니다. 이처럼 하나하나 까다로운 기준이 있는 이유는 정통 나폴리 피자의 맛과 질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무형유산. 2017년 나폴리 피자는 나폴리 피자 장인의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한 도시의 역사와 자부심이 담긴 문화로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6. 나폴리 피자에 대한 재미있는 상식. 정통 나폴리 피자는 지름이 35cm를 넘으면 안됩니다. 도우는 얇지만 테두리는 공기층이 살아있어 폭신하게 부풀어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피자를 포크와 나이프로 먹는 경우도 많고 한 판을 혼자서 다 먹는 것이 흔하답니다. 나폴리에서는 피자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먹는 사람이 직접 자르는 게 전통이기 때문이죠. 잠자면서 듣는 요리 이야기 이 스시편. 스시는 단순한 생선 요리가 아닙니다. 바다와 땅의 조화를 담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어진 일본의 미식 문화이자 정성의 예술입니다. 오늘은 스시의 역사와 종류, 우리가 잘 몰랐던 흥미로운 상식들을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1. 스시의 기원은? 스시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초밥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약 2000년 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생선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쌀과 함께 발효시키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를 나래짓이라고 불렀습니다. 생선과 쌀을 함께 절여 발효시키면 시큼한 맛이 나고 오래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냄새도 강해졌기에 점차 변화가 생깁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쌀에 식초를 넣어 생선과 곁들이는 지금의 스시 형태, 즉 하야즈시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숙성 시간을 줄이면서도 맛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시는 저장 음식에서 즉석 음식으로 변신한 셈입니다. 2. 밥이 주인공? 생선이 주인공? 스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무엇일까요? 대부분 생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통 스시 셰프들은 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스시의 밥은 단순한 밥이 아닙니다. 초밥이라고 불리는 이 밥은 따뜻한 밥에 식초, 설탕, 소금을 황금 비율로 섞어 만듭니다. 밥알 하나하나의 식감, 온도, 윤기까지 조절해야 하기에 스시 셰프들은 밥 짓는 데만 수십 년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3. 생선은 언제나 생것이어야 할까요? 스시하면 생연어, 생참치처럼 날 것의 생선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모든 스시가 생것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어떤 생선은 살짝 구워지기도 하고 간장에 숙성시키거나 식초로 절이기도 하며 삶아서 조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통 에도마의 스시에서는 참치를 간장에 살짝 재우고 방어는 식초로 절였습니다. 이는 생선의 맛을 끌어올리고 동시에 보존성도 높이기 위한 지혜입니다. 4. 고추냉이와 스시. 고추냉이의 진짜 목적은 살균 작용입니다.
신선하지 못했던 생선을 먹을 때 생기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추냉이가 곁들여졌다고 합니다. 연어와 스시. 일본에서 연어 스시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메뉴입니다. 연어는 원래 일본에서 기생충 문제로 날로 먹지 않았는데 노르웨이 정부의 수산 마케팅 덕분에 생연어 스시가 보급되었습니다. 6. 스시와 예절. 스시는 손으로 먹어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아요. 정통 스시집에서는 젓가락보다 손으로 먹는 게 자연스럽고 밥이 무너지지 않아 좋다고 여겨집니다. 7. 스시는 정성과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스시 한 점에 담겨있는 것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입니다. 그 속에는 계절을 고르고 식재료를 손질하고 밥을 지으며 온도와 질감을 고려한 수많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한 점을 만들기까지 수년간의 수련과 인내가 필요하고 그 한 점은 단 몇 초 만에 사라지지만 사람의 기억 속에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바다와 땅이 어우러진 정성의 미식 스시. 이제 눈을 감고 일본의 작은 스시집을 상상해보세요. 당신 앞에 놓인 따뜻한 초밥 한 점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주길 바랍니다. 잠자면서 듣는 요리 이야기 3. 베이글 편. 오늘은 고소한 향과 쫄깃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빵, 베이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베이글은 어디서 왔을까요? 베이글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독특한 식감으로 전 세계인의 아침 식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다소 조용하고 소박했답니다. 베이글의 기원은 17세기 동유럽, 특히 폴란드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유대인 공동체는 안식일이나 축제 때 특별한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반지 모양의 빵이었습니다. 베이글이라는 단어는 독일어 부겔 또는 베이겔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골이나 링을 뜻합니다. 당시의 베이글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담은 음식입니다. 특히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 베이글을 이웃에게 나누며 축하했답니다. 2. 삶고 굽고 베이글의 특별한 조리법. 일반적인 빵은 반죽을 발효시킨 후 바로 오븐에 굽지만 베이글은 조금 다릅니다. 반죽을 발효시킨 뒤 먼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그 다음에 굽습니다. 이 과정을 포칭이라고 하는데요. 끓는 물에 반죽을 삶으면 겉면이 단단해져 빵이 오븐 안에서 과하게 부풀지 않게 해줍니다. 대신 안쪽은 촘촘하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게 되죠. 이 독특한 조리법 덕분에 베이글은 겉은 탄탄하고 안은 쫀득한 독특한 질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식감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3. 왜 동그란 모양일까요? 베이글은 꼭 도넛처럼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고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모양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물에 삶고 오븐에서 구울 때 가운데 구멍이 있어야 열과 수분이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더 고르게 익습니다. 과거 거리에서 베이글을 팔던 상인들은 여러 개의 베이글을 끈에 끼어 이동했는데 이때 고리 모양이 제격이었습니다. 고리는 끝이 없는 원처럼 순환, 행운, 장수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4. 밀가루만 있으면 만들 수 있을까요? 베이글의 주재료는 밀가루, 물, 효모, 소금 등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글루텐 함량이 높은 밀가루를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특유의 쫄깃함이 잘 살아납니다. 세계 속의 베이글. 지금은 베이글이 미국과 캐나다를 넘어 유럽, 아시아, 중동까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빵이 되었어요. 특히 아침 식사로 인기가 많고 간단하게 구워 토핑을 얹으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글루텐 프리 베이글, 비건 베이글, 블루베리 등 건강한 재료를 넣은 베이글도 많이 출시되고 있어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 그 쫄깃한 반죽이 삶아지고 구워지며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를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갓 구운 베이글을 곁들이는 상상 속의 아침처럼 평온하고 포근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잠자면서 듣는 요리 이야기 4. 커리편. 오늘은 향신료의 마법 같은 세계 마살라와 커리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1. 향신료의 정체 마살라란? 마살라는 힌디어로 혼합 향신료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인도 요리의 풍부한 향기와 맛의 핵심이 바로 이 마살라입니다. 마살라는 하나의 정해진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라 각 가정, 지역, 요리마다 다르게 조합됩니다. 대표적인 재료로는 커민, 코리앤더, 강황, 정향, 카다멈, 후추 등이 사용됩니다. 이 향신료들이 불 위에서 볶일 때 퍼지는 향은 정말 마법 같죠. 마살라는 요리의 기초이자 향기의 예술이에요. 2. 커리와 마살라는 같을까요? 흔히 커리와 마살라를 혼동하지만 조금 달라요.
커리는 인도뿐 아니라 스리랑카, 태국,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서 즐기는 양념이 진한 요리의 총칭이고, 마살라는 그런 커리를 만들기 위한 향신료 믹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치킨 마살라는 향신료로 맛을 낸 닭요리이고, 커리는 전반적인 요리의 스타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살라는 커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3. 지역별 커리의 차이점은? 같은 커리라도 나라와 지역에 따라 색깔이 달라요. 그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에요. 인도 커리는 향신료가 풍부하고 기름과 토마토, 크림이 들어간 진한 맛이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커리로는 치킨 티카 마살라, 로간 조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북인도는 크림 베이스, 남인도는 코코넛 밀크가 주로 들어간답니다. 태국 커리는 고추와 레몬그라스, 코코넛 밀크가 어우러진 향긋하고 매콤한 커리입니다. 그린 커리, 레드 커리, 옐로 커리처럼 색깔별로도 구분됩니다. 맵지만 부드럽고 향신료보다 허브의 향이 강합니다. 일본 카레는 좀 다릅니다. 영국을 통해 들어온 인도식 커리가 일본식으로 변형된 거죠. 걸쭉하고 단맛이 강한 일본 카레는 가정식의 대표 아이콘입니다. 카레 라이스, 카레 우동, 카레빵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돼요. 4. 커리는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향신료로 인해 건강에도 좋고 조리법도 비교적 간단하면서 깊은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마살라에 들어가는 향신료들은 각각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강황은 항염 효과로 유명하고, 카다멈은 소화를 도우며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좋습니다. 정향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아플 때 커리를 먹는 문화도 있어요. 커리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 커리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2500년 인더스 문명 유적에서 강황과 생강, 마늘을 곁들인 요리 흔적이 발견됐을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이후 페르시아, 유럽, 동남아를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영국에서는 19세기 인도 식민지 시절 인도 음식이 큰 인기를 끌며 커리 파우더라는 이름으로 향신료가 상품화되었고, 이후 일본, 한국, 유럽 등으로 다양한 커리 문화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6. 한국에서의 커리. 한국에서 커리는 주로 일본식 카레의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도식 커리 전문점이 늘고 밀키트나 레토르트로 다양한 커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 커리, 삼겹살 커리, 된장 커리처럼 한국적인 재료와 조화를 이룬 창의적인 커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커리는 국경을 넘고 입맛을 넘어 진화하는 요리입니다. 오늘 밤 부드러운 커리 향이 머릿속에 감돌지 않나요? 다양한 향신료의 조화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커리를 만들어 왔어요. 잠들기 전 마음 한켠에 따뜻한 한 그릇의 향이 남길 바라며 오늘의 요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잠자면서 듣는 요리 이야기 타코 편. 오늘은 고소한 옥수수 향과 함께 멕시코의 따스한 태양 아래 펼쳐지는 거리 음식의 왕 타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타코의 탄생. 타코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유래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학자들은 타코가 이미 고대 아즈텍 문명 시대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얇게 만든 옥수수 전병, 토르티아에 생선이나 곤충, 채소 등을 싸서 먹었다고 합니다. 타코라는 이름이 처음 문헌에 등장한 건 18세기 말. 광부들이 화약을 종이로 감싼 것을 타코라고 불렀는데, 이게 음식을 종이처럼 감싼 형태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답니다. 2. 타코는 어떻게 생겼을까? 타코는 기본적으로 토르티아 한 장에 원하는 재료를 얹어 접듯이 싸먹는 음식입니다. 보통 두꺼운 밀가루보다 얇고 쫄깃한 옥수수 토르티아를 사용합니다. 그 위에는 다양한 고기, 생선뿐 아니라 구운 채소, 치즈, 아보카도, 살사 소스 등을 얹죠. 한입 떼어 물면 바삭하고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향신료가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3. 타코에는 어떤 소스를? 타코에서 빠질 수 없는 건 소스입니다. 살사는 토마토, 고추, 양파 등으로 만든 매콤한 소스로 익힌 것과 생으로 만든 것이 있고, 색깔도 빨강, 초록, 노랑까지 다양합니다. 과카몰리는 아보카도, 라임즙, 소금, 양파 등을 섞은 부드러운 소스로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산뜻한 맛입니다. 크레마는 멕시코식 사워크림으로 고소하고 시원한 맛이 납니다. 이 모든 조합은 타코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4. 타코는 길거리 음식. 멕시코의 어느 도시를 가든 거리엔 타코 노점이 가득합니다. 커다란 철판 위에서 고기를 지글지글 굽고 향긋한 양파와 고수가 올라간 타코를 두세 개씩 접시에 담아줍니다. 한
손으로 들고 먹기 좋은 구조, 그리고 재료의 자유로움 덕분에 타코는 남녀노소 모두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보통 하루 중 언제든지 타코를 먹어요. 타코는 이제 멕시코를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타코를 먹는 법. 타코는 손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포크나 나이프는 필요 없어요. 토르티아를 부드럽게 집어 위에 얹은 재료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살짝 접어서 한 입, 입안 가득 퍼지는 향과 맛이 멕시코의 정취를 그대로 전해줄 것입니다. 이제 타코 한 입 먹으면 듯한 기분으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들어 보세요. 바삭하고 부드러운 그리고 향긋하고 풍성한 타코의 이야기는 당신의 꿈속에서도 계속될 거예요.